안녕요. 저는 유품정리사로 23년째 일하고 있는 52세 박정남입니다. 고인이 남긴 물건들을 정리하는 일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삶과 죽음, 그리고 물건의 의미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이 일을 하며 절실히 느낀 것은 지금 당장 정리를 시작해야 할 이유가 분명하다는 사실입니다. 첫째, 나이가 들수록 체력과 판단력이 떨어져 정리가 어려워집니다. 결국 미뤄둔 정리는 고스란히 가족의 몫이 됩니다. 둘째, 물건이 많아지면 공간은 좁아지고 마음도 어지러워집니다. 언젠가 쓸지도 몰라 하는 마음은 오히려 불안과 스트레스를 키웁니다. 셋째, 꼭 필요한 것만 남기면 삶의 중심이 다시 나에게로 돌아옵니다. 비움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줍니다. 정리는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을 더 잘 살아가기 위한 선택입니다. 가벼운 짐은 마음을 편하게 하고 버림은 곧 사랑입니다. 우리가 평생 집착하며 쌓아온 물건들이 결국 누군가에게는 짐이 된다는 사실을 저는 현장에서 매번 느낍니다. 그럼 60세 이후 당장 버려야 할 물건 7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69세 이응순 씨는 지난달 큰맘 먹고 옷장을 열었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쏟아질 듯 가득 찬 옷가지에 잠시 멍해졌습니다. 평생 성실히 살아온 삶처럼 옷장 속도 한 칸 한 칸 꼼꼼히 채워져 있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입을 만한 옷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한참을 들춰보니 유행이 지난 어깨 패드 자켓, 20년 전 딸 결혼식에 입었던 한복, 사이즈가 맞지 않아 입을 수 없는 스커트까지 이거 언젠가 입을지도 몰라 하며 넣어둔 옷들이었습니다. 그 언젠가는 결국 오지 않았고 옷은 그저 자리만 차지한 채 쌓여 있었습니다. 신발장도 사정은 비슷했습니다. 굽이 다른 구두, 끈이 끊긴 운동화, 신지도 않는 슬리퍼들까지 이거 비 오면 신을까? 이건 어디 나갈 때 좋을 텐데 하며 아깝단 마음에 차곡차곡 넣어뒀지만 정작 신는 건 편한 단화 2켤레뿐이었습니다. 응순 씨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많은 옷이 나중에 내가 없어진 후엔 누가 정리하게 될까? 딸은 직장으로 바쁘고 손주들은 이런 오래된 옷에 관심도 없을 텐데. 그날 이후 응순 씨는 매일 조금씩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10년 넘게 손도 대지 않은 옷은 과감히 버리고 아직 입을 수 있는 옷은 근처 복지관에 기부했습니다. 신발도 일상에 꼭 필요한 몇 켤레만 남기고 정리했죠. 옷장이 비어지니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아침에 뭘 입을지 고민하는 시간이 줄었고 입는 옷에 대한 애정도 커졌습니다. 남는 건 결국 내가 자주 입는 몇 벌이더라 는 말을 이제야 실감했습니다. 이응순 씨는 말합니다. 정리는 나중이 아니라 지금 해야 돼. 그래야 내가 고르고 내가 정리하지. 남한테 맡기면 그건 짐이 되는 거야. 비움은 아쉬움이 아니라 선택이었습니다. 이제 응순 씨의 옷장에는 입는 옷만 있고 그 속엔 여유와 깔끔함이 깃들어 있습니다. 버려야 할 물건 2번째로는 각종 상자, 포장, 쇼핑백, 명품 가방 상자, 전자제품, 박스, 선물 포장지 등입니다. 아깝다는 이유로 쌓아두지만 정작 필요할 때 쓰지 않습니다. 공간만 차지하는 대표적인 애물단지입니다. 73세 고장자 할머니는 평생을 알뜰하게 살아오신 분입니다. 뭐든 함부로 버리는 법이 없었죠. 좋은 상자 하나 생기면 이건 언젠가 쓸모가 있을 거야 하고 차곡차곡 쌓아두는 게 습관이었습니다. 명품 가방을 사면 그 고급스러운 로고가 박힌 상자도 꼭 보관했고 전자제품 박스도 고장나면 AS 맡길 때 필요하다는 생각에 다 남겨두었죠. 심지어 예쁘게 포장된 선물 포장지나 쇼핑백도 아까워서 펴서 접어 서랍 속에 넣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 물건들은 할머니 댁 곳곳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장롱 위, 장식장 및 안 쓰는 방 구석까지. 정작 상자를 꺼내 쓰는 일은 손에 꼽았지만
버리기엔 아까워서 그대로 두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작은 손녀가 집에 놀러와 방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왜 이렇게 집에 상자가 많아요? 택배 아르바이트 하세요? 그 말에 장자 할머니는 피식 웃었지만 마음속 어딘가가 찔렸습니다. 그날 밤 거실에 가득 쌓인 상자들을 바라보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걸 언제 쓰려고 이렇게 모아놨을까? 이건 이제 짐이구나. 예전엔 알뜰함의 상징이던 그 물건들이 지금은 그저 공간만 차지하는 애물단지가 되어버린 겁니다. 결심한 장자 할머니는 며칠에 걸쳐 상자 정리에 나섰습니다. 상자를 열어보고 꺼내어 확인하고 종량제 봉투에 넣는 일이 쉽진 않았지만 하나둘 치우다 보니 방도 마음도 점점 가벼워졌습니다. 그렇게 큰 박스 15개 분량의 상자와 쇼핑백을 버리고 나니 집안이 환해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장자 할머니는 말합니다. 그걸 왜 이렇게 안 버리고 있었나 몰라. 이젠 필요할 때 필요한 것만 딱 사면 돼. 빈 상자는 이제 그만. 공간은 채우는 것보다 비우는 게 더 어려운 법입니다. 하지만 한번 해내고 나면 그 빈자리에서 여유와 평안이 피어납니다. 버려야 할 물건 세 번째로는 사용하지 않는 가전제품과 주방기기입니다. 고장난 전자레인지, 쓰지 않는 믹서기, 오래된 밥솥 등 추억 때문에 버리지 못하는 물건이지만 실제로 무용지물 고장난 물건은 추억이 아니라 짐이 됩니다. 67세 권흥철 할아버지는 요즘 집안 정리에 한창입니다. 은퇴 후 시간이 많아지자 미뤄뒀던 살림 정리를 시작하게 된 것이지요. 어느 날 주방 수납장을 열던 흥철 할아버지는 그 속에 덩그러니 놓인 오래된 밥솥을 바라보다 한참을 멈춰 섰습니다. 그 밥솥은 결혼 후 처음으로 부부가 함께 장만한 물건이었고 자식들 도시락을 매일같이 챙기던 시절을 함께한 역사 같은 물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뚜껑도 잘 닫히지 않고 전원을 넣어도 작동하지 않는 고장 난 가전일 뿐이었습니다. 그 옆에는 오래전 아내가 선물로 준 믹서기, 고장난 전자레인지, 유행, 지난 커피 메이커도 자리하고 있었죠. 이미 새 제품을 쓰고 있으면서도 그는 언젠가는 쓸 수도 있지 않을까? 수리하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계속 쌓아두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물건들을 꺼내 쓴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수리도 재사용도 결국은 언젠가라는 말에 묶여 실행되지 않았고 그 사이 주방은 점점 좁아지고 어수선해졌습니다. 어느 날 손녀가 와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이건 다 고장난 거잖아요. 왜 안 버려요? 그 한마디에 흥철 할아버지는 마음이 찌릿했습니다. 자신이 붙잡고 있던 건 물건이 아니라 지나간 시간과 감정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깨달았습니다. 추억은 가슴에 남기는 것이지 고장난 물건에 담아둘 필요는 없다는 것을. 결심한 그는 그날로 낡은 밥솥과 믹서기, 전자레인지를 정리했습니다. 가전제품 수거함에 버리는 순간 왠지 모르게 속이 시원해졌습니다. 아내와 함께 사진 한 장 찍어두고 이제 너는 고생 많았다. 고 인사한 뒤 떠나보냈죠. 권흥철 할아버지는 말합니다. 그때의 추억은 마음에 남아있으니 이제는 자리를 비워줘야지. 집도 마음도 가벼워졌어. 고장난 물건은 추억이 아니라 짐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손에 잡히는 삶을 위해 비워내는 것, 그것이야말로 지혜로운 정리입니다. 네 번째로 버려야 할 물건으로는 책과 서류, 각종 종이자료 읽지 않는 책, 정체불명의 서류들입니다. 오랜 세월 쌓인 공과금 고지서 정리하지 않으면 버려도 되는지 몰라 그대로 방치됨. 자녀나 남이 정리하기 가장 까다로운 항목 중 하나이지요. 78세 조홍철 할아버지는 책을 무척 좋아하셨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읽어온 철학책, 역사책, 시집이 방 한쪽 벽면을 가득 메우고 있었죠. 그 외에도 어디서 받은 소책자, 건강정보책자, 사은품으로 온 달력까지 책장 곳곳에 꽂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지식은 재산이다 라는 신념으로 단 한 권도 쉽게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방안이 점점 비좁아지고 있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자리를 차지한 건 책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서랍 속엔 10년도 더 된 공과금 고지서, 보험 서류, 어디에 쓴 건지도 모를 메모지와 영수증 뭉치가 수북히 쌓여 있었습니다. 가끔 서류를 찾으려 할 때마다 이게 어디 있었더라 하며 한참을 헤매고 결국 찾지 못한 채 포기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건 중요한 것 같아 버리지 못하고 어떤 건 의미조차 알 수 없어 그냥 넣어둔 채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을 정리하지 않은 종이들이 방 구석구석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죠. 그러다 어느 날 집에 들른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건 저희가 나중에 봐도 뭔지 몰라요? 차라리 정리해 두시는 게 좋겠어요. 그 말에 조홍철 할아버지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자신은 내용도 알고 맥락도 알지만 남에게는 그저 종이 조각일 수 있다는 걸 처음으로 실감한 겁니다. 특히 서류나 책처럼 버려도 되는지 판단이 어려운 것들은 자녀에게 남기면 큰 부담이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루에 1시간씩 책과 서류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고지서는 폐기하고 안 읽을 책은 도서관이나 주민센터에 기증했습니다. 중요한 서류는 파일로 정리해 제목을 써 붙여두었고 나중을 위해 버리지 말아야 할 것과 버려도 되는 것을 따로 구분해 놓았습니다. 조홍철 할아버지는 말합니다. 내가 아는 걸 남은 사람이 모르면 그건 짐일 뿐이야. 책이고 서류고 결국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때 정리하는 게 맞지. 책과 종이 자료는 생각보다 무겁습니다. 몸뿐 아니라 마음의 공간도 차지하죠. 그러나 지금 손을 대기 시작하면 남은 삶은 훨씬 가볍고 편안해집니다. 버려야 할 물건 5째로 오래된 약과 화장품입니다. 유통기한 지난 약 안 쓰는 건강보조제, 마른 화장품 건강을 위해 먹는 약이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92세 조용순 할머니는 평생을 단정하고 부지런히 살아오신 분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몸 여기저기 불편한 곳이 생기자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은 물론이고 이웃이 권해준 건강보조제, TV, 광고에서 본 영양제까지 하나둘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욕실 서랍과 식탁 한켠에는 각종 약통과 알약 봉투, 이름 모를 영양제가 가득 쌓였습니다. 사용법이 적힌 종이는 이미 색이 발해 있었고 몇몇 약은 유통기한이 3년 넘게 지난 것도 있었습니다. 화장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때 딸이 선물해준 고급 크림, 손녀가 사다 준 립스틱, 여행지에서 기념삼아 산 로션들이 서랍 안에 그대로 남아 있었죠. 손에 익은 것만 쓰다 보니 새 제품은 포장도 뜯지 않은 채 먼지가 쌓여갔습니다. 어느 날 동네 보건소에서 열린 건강 강좌에 다녀온 조용순 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약은 약이 아니라 독입니다. 라는 강사의 말이 마음에 콕 박혔기 때문이죠. 그날 저녁 할머니는 욕실 서랍을 하나씩 열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사용기한이 지난 약을 모아보니 종량제 봉투 반이나 나왔고 굳어버린 크림과 색이 변한 립스틱도 여럿 나왔습니다. 혹시나 하며 두었던 물건들이 알고 보니 건강을 해치는 불필요한 짐이었던 셈이죠. 처음엔 손이 잘 안 갔지만 하나씩 버릴수록 공간이 생기고 마음도 가벼워졌습니다. 지금은 약통도 보기 쉽게 정리하고 꼭 필요한 약만 정해진 시간에 챙겨 먹습니다. 조용순 할머니는 웃으며 말합니다. 약은 제때 먹는 게 중요하지 오래 두는 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 화장품도 얼굴보다 마음을 밝히는 게 먼저지. 욕실과 서랍 속 우리가 무심히 지나치는 그곳에 생각보다 많은 짐이 숨어 있습니다. 오래된 약과 쓰지 않는 화장품부터 오늘 한번 꺼내보는 건 어떨까요? 건강하고 가벼운 일상을 위한 첫걸음이 될지도 모릅니다. 버려야 할 물건 6번째로는 바로 추억의 물건들입니다. 편지, 기념품, 사진 등 모두가 소중하지만 너무 많으면 결국 아무도 보지 않습니다. 88세 박팔봉 할아버지 댁 작은 방 한켠엔
낡은 상자가 몇 개 쌓여 있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군 복무 시절 동료가 보낸 편지, 돌아가신 아내가 써준 쪽지, 자식들이 유치원 때 그린 그림과 졸업장, 여행지에서 사온 기념품들이 빼곡히 들어 있었습니다. 팔봉 할아버지에게는 하나하나가 소중한 보물이었지요. 꺼내 볼 때마다 웃음이 나고 때론 눈물도 맺혔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그 상자들은 단지 자리를 차지하는 물건이 되어 있었습니다. 너무 많아 어디에 뭐가 들었는지도 모르게 되었고 손에 닿지도 않는 구석에 밀려 들어가 있었죠. 어느 날 먼지 낀 상자를 정리하다가 팔봉 할아버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걸 내가 떠난 후엔 누가 들여다볼까? 다 버려지진 않을까? 그 순간 지금까지 소중해서 버리지 못했던 물건들이 사실은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날부터 팔봉 할아버지는 결심했습니다. 추억을 고르고 남길 건 정리하자고. 편지 중에서도 특별한 몇 통만 따로 보관하고 오래된 사진은 손자의 도움을 받아 스캔해 디지털 앨범으로 만들었습니다. 기념품도 크고 무거운 것은 정리하고 의미 있는 작은 몇 가지만 유리장 안에 곱게 진열했지요. 이 과정에서 많은 시간을 들였지만 마음은 점점 가벼워졌습니다. 더 이상 상자 속에 파묻힌 추억이 아닌 보고 느끼고 되새길 수 있는 살아있는 기억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박팔봉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추억도 너무 많으면 짐이더라고. 진짜 소중한 건 곁에 두고 나머진 사진으로 남기니 오히려 더 오래 가는 것 같아. 우리 모두는 기억을 간직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많은 물건 속에 진짜 추억은 묻혀버리기 쉽습니다. 정리한다는 건 버리는 게 아니라 진짜 소중한 것을 지켜주는 일입니다. 지금 당신의 추억 상자도 한번 열어보는 건 어떨까요? 마지막으로 버려야 할 물건으로는 쓰지 않는 가구와 장식품입니다. 대형 장롱, 좌식 화장대, 장식용 소품 등 집을 좁게 만들고 청소를 어렵게 만드는 대표 물건. 지금의 생활 패턴에 맞게 재정비가 필요합니다. 65세 이춘자 할머니는 남편과 함께 조용한 시골 마을에서 살고 있습니다. 결혼할 때 장만했던 짙은 갈색 대형 장롱, 혼수로 들어왔던 좌식 화장대, 예전에 여행지에서 사온 도자기 인형과 꽃병들까지 집안 곳곳엔 세월이 느껴지는 가구와 장식품들이 자리하고 있었죠. 그런데 요즘 들어 할머니는 조금씩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방은 넓지 않은데 커다란 장롱이 한쪽 벽을 꽉 채우고 있고 무릎이 좋지 않아 바닥에 앉는 게 힘든데도 좌식 화장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청소할 때마다 큰 가구를 들추지도 못하고 장식품엔 먼지가 쌓이기 일쑤였죠. 예뻐서 산 건데 누가 보면 추억이라고 하겠지만 이젠 나한테 짐이네. 이춘자 할머니는 어느 날 그렇게 혼잣말을 하며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지금의 내 삶에는 이 모든 것이 과하고 불편하다는 사실을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지금 내 생활에 맞게 집을 다시 정리해 보자고요. 좌식 화장대는 손녀에게 물려줄 수 있을지 알아보고 장롱은 작은 붙박이장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장식품은 가장 아끼는 몇 개만 남기고 나머지는 지인에게 나눠주거나 정리했습니다. 가구와 소품을 줄이자 집안이 놀랄 만큼 넓어졌고 청소도 한결 수월해졌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꼭 필요한 것만 곁에 두고 사는 삶, 그게 진짜 여유라는 걸 비로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춘자 할머니는 말합니다. 집이 넓어진 게 아니라 내가 비로소 내 공간을 되찾은 거지. 물건보다 중요한 건 지금의 나잖아. 쓰지 않는 가구와 장식품은 그 자체로는 추억일 수 있지만 지금의 삶을 방해한다면 과감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나이 들수록 중요한 건 화려함이 아니라 편안함입니다. 지금의 생활 패턴에 맞게 집을 재정비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나를 위한 정리입니다. 유품 정리사로서 가장 자주 듣는 말 중 하나는 이건 언젠가 정리하려고 했어요.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언젠가는 쉽게 오지 않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체력도 떨어지고 판단력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무언가를 버릴지 말지를 판단하는데도 에너지가 필요하고 큰 가구를 옮기거나 정리하는 일은 젊을 때보다 훨씬 부담이 되지요. 처음엔 간단한 물건 정리도 시간이 지나면서 손대기 어려운 산이 되어갑니다. 가장 안타까운 건 정리를 끝내지 못한 채 삶을 마무리한 분들입니다. 그 모든 물건들은 결국 남은 가족의 몫이 됩니다. 그들은 어떤 물건이 중요한 추억인지, 어떤 건 단순한 짐인지 모른 채 일일이 확인하며 감정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큰 부담을 짊어지게 됩니다. 물건 하나하나에 얽힌 사연을 모르니 버리는 것도 조심스럽고 남기자니 공간이 부족하지요. 정리를 미루는 건 단지 물건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짐을 남기는 일입니다. 내 손으로 정리할 수 있는 지금이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스스로 정리할 수 있을 때 내 기준대로 선별하고 비워야 합니다. 그것이 삶의 마지막까지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태도이자 가족에게 남기는 가장 실질적인 배려이기도 합니다. 시간이 더 흐르기 전에 언젠가가 아닌 지금 정리를 시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물건이 많을수록 불안감과 스트레스 증가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정리되지 않은 공간은 생각보다 큰 정신적 부담을 줍니다. 바닥에 늘어놓은 물건, 쌓여있는 박스, 열리지 않는 옷장문, 이런 환경은 단순히 눈에 거슬리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의 뇌에도 자극을 주며 끊임없는 피로와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공간이 어수선하면 집중력이 떨어지고 마음까지 어지러워지는 건 과학적으로도 입증된 사실입니다. 반대로 깔끔하고 여유 있는 공간에서는 안정감이 생기고 생각도 정리됩니다. 88세 이팔복 할머니는 늘 집안이 어수선하다고 느꼈습니다. 큰 집도 아닌데 자꾸만 답답하게 느껴졌고 뭔가 숨이 막히는 것처럼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별일도 아닌데 짜증이 나고 밤잠도 편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원인을 잘 몰랐습니다. 하루는 TV에서 물건이 많을수록 불안감과 스트레스가 커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순간 팔복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지요. 내 마음이 왜 이렇게 무거운가 했더니 물건 때문이었구나. 결혼 후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며 모아온 물건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입지 않는 옷, 다 쓰고도 아깝다며 쌓아둔 쇼핑백, 받은 선물 포장지, 고장난 시계, 오래된 잡지들까지 하나하나 버릴 이유는 없다고 생각했지만 그 모두가 팔복 할머니의 마음과 공간을 무겁게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심한 할머니는 손녀의 도움을 받아 정리에 나섰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물건부터 과감하게 버리기로 했고 손때 묻은 오래된 것 중에서도 진짜 소중한 것만 남기기로 했습니다. 손녀는 할머니, 이건 사진으로 남기고 정리하자. 고 제안하며 정을 놓기 어려운 물건들을 사진으로 기록해 주기도 했습니다. 며칠에 걸쳐 물건을 정리하자 집안은 점점 넓어졌고 공기도 맑아진 듯 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건 팔복 할머니의 얼굴빛이 눈에 띄게 밝아졌다는 것이었습니다. 뭐가 바뀐 것도 없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 허전한 게 아니라 시원해. 내가 괜히 힘들게 살았더라니까.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건을 줄인 이후 팔복 할머니는 잠도 잘 자고 예전보다 웃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친구에게도 한번 해봐. 기분이 달라져. 라고 조언할 만큼 스스로 변화를 체감했습니다. 이팔복 할머니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비움은 손해가 아니라 회복이고 정리는 고통이 아니라 치유라고. 집안이 어수선하고 마음이 자꾸 복잡하다면 지금 바로 작은 정리를 시작해 보세요. 생각보다 큰 평화를 얻게 될지도 모릅니다. 많은 분들이 혹시 나중에 필요할까봐 라는 이유로 물건을 쉽게 버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혹시는 실제로 찾아오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오히려 그 물건을 찾느라 다른 것을 잃는 일이 많습니다. 결국 우리가 집착한 건 물건 자체가 아니라
그 물건을 가진다는 심리적 안정감입니다. 그러나 그 안정감이 쌓이고 쌓여 불안의 씨앗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유품 정리를 하다 보면 정작 고인은 필요 없는 물건들에 둘러싸여 살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물건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하는 흔적입니다. 넘치는 물건은 오히려 그 흔적을 가립니다.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 필요한 건 더 많은 소유가 아니라 덜어내는 용기입니다. 63세 고길춘 할머니는 언제부턴가 집안에 앉아 있어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집은 깨끗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숨이 턱 막히는 느낌이 자주 들었습니다. 내가 왜 이리 답답한가 하고 한숨을 쉬다가도 이유를 알 수 없어 마음만 더 무거워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TV에서 유품 정리사 인터뷰를 보게 되었습니다. 물건이 많을수록 마음도 어지럽고 불안감과 스트레스가 커집니다. 버리는 건 단순한 정리가 아니라 삶의 방향을 바꾸는 일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고길춘 할머니는 알 수 없는 찌릿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마치 그 말이 자신을 향한 것처럼 들렸지요. 결혼하고 35년 넘게 살면서 쌓인 물건이 많았습니다. 아들 어릴 때 쓰던 장난감, 며느리가 주었던 선물 상자, 어디서 받은지도 모르는 그릇들, 입지 않는 옷, 오래된 잡지, 고장난 시계. 하나하나 보면 버릴 이유는 없었지만 한꺼번에 보면 도무지 마음이 쉴 틈이 없을 정도로 집안이 복잡했습니다. 그래, 나도 한번 정리해보자. 결심한 고길춘 할머니는 작은 방 하나부터 시작했습니다. 그 방엔 쓰지 않는 장롱과 좌식 화장대가 자리 잡고 있었고 그 안에는 수십 년 된 옷가지와 묵은 상자들이 가득했습니다. 첫날은 쉽지 않았습니다. 이건 언젠가 입을 수도 있고 이건 며느리가 줬던 건데 그렇게 망설이다가 하루 종일 몇 개밖에 못 버렸습니다. 하지만 둘째 날부터는 달라졌습니다. 내가 이 옷을 입은 게 10년 전이네. 그때보다 체형도 바뀌었는데 이제 입을 일도 없지. 이 가방 한 번도 안 들었네? 그냥 아까워서 뒀지만 앞으로도 안 들겠지. 하나 둘 비워내자 길춘 할머니의 마음도 조금씩 가벼워졌습니다. 공간이 생기니 청소도 쉬워졌고 집안에 햇살이 더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이제야 숨통이 트인다. 고 혼잣말을 하게 될 정도로 정리의 효과는 컸습니다. 물건을 줄이면서 할머니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예전엔 자주 깜빡깜빡하던 약 복용 시간도 더 잘 챙기게 되었고 집안에서 뭔가를 찾느라 짜증내던 일도 줄었습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니 자연스럽게 표정도 밝아졌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삶의 주도권이 다시 자신에게 돌아왔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물건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인 집, 공간에 휘둘리지 않고 내가 공간을 채워간다는 자존감, 비운다는 건 단순히 버리는 게 아니더라. 그건 내 삶을 다시 정돈하는 일이고 앞으로의 시간을 위한 준비였어. 고길춘 할머니는 이젠 새로운 습관을 만들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집안을 한 바퀴 돌며 불필요한 물건이 쌓이지 않았는지 점검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합니다. 가벼운 집, 가벼운 마음으로 늙어가자. 그래야 진짜 행복한 노후가 오더라. 물건을 비운다는 건 단순히 공간을 정리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건 내 삶의 방향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를 선택하는 과정입니다. 더 이상 쓰지 않는 물건, 추억만 남은 물건들이 마음과 공간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다면 지금이 바로 내려놓을 시간입니다. 비워야 새로운 것이 들어오고 비워야 나에게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보입니다. 정리는 죽음을 준비하는 일이 아니라 지금을 더 가볍고 자유롭게 살아가기 위한 지혜입니다. 오늘 나의 삶을 위해 한 가지라도 덜어내 보세요. 작은 비움이 인생을 바꾸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